나오잖아요. 제가 돈을 모으는 목적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보통 돈을 모으면서 이 돈을 어디다 써야지 별로 생각 않고 모으지 않습니까? 저축을 해도 그냥 50만원 적금 들어볼까? 이거지. 이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만기 되면 어디다 써야지 이 생각하고 하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기 되면 엉뚱한 데 써요. 뭐 만기 되면 그 돈을 원래 모아갖고 어디 뭐 노후를 대비하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뭐 자녀 학자금을 내고 뭐 이런 목적이 있을 건데, 그런 목적을 안 하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급한 데 쓰게 돼요. 또 급한 데가 없으면 이제 쓰고 싶은 데 써져요. 그래서 열심히 저축하는데 나중에 보면 보람이 없어요. 이거 어디다 썼지? 뭐 분명히 한 10년, 20년 열심히 나 살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써야 될 곳은 툭툭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목적을 잡는 걸 하자. 우리 실적 투자할 때도 돈을 내가 왜 모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두고 모으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나중에 보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은행하고 증권회사하고 보험회사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세 가지가 재테크나 투자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찾는 곳이죠. 은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보험회사 가는 사람도 있고, 증권회사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세 기관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설립된 목적이. 근데 그거 생각하고 보통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는데 펀드 들라고 그러면 펀드 들고 와요. 은행은 펀드 드는 곳이 아닌데, 원래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부터 돈을 모아서 그 돈을 필요한 기업이나 필요한 개인들한테 빌려주는 곳입니다. 그 통로를 해준 게 은행의 역할인데, 어느 순간 은행도 목적을 잊어버리고 은행에 가는 사람도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왜 은행에 가는지를 목적을 잊어버리고, 은행도 왜 은행업을 하는지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돈벌이를 생각하는 거죠. 예금 금리 낮아도 누가 예금 안 맡긴다. 또 기업들이 투자 안 하니까 대출 안 해간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럼 어디로 가요? 금리 낮으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또 들어올 때는 은행이 생각이 좀 바뀌는 거. 우리도 저 주식 관련된 뭐 예금 팔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펀드를 이제 팔게 되고, 은행에서 예금 안 들고 예금을 안 팔고 펀드를 팔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목적에서 보면 너무나 잘못된 거죠. 너무나. 왜냐하면 은행 직원들이 펀드에서 잘 몰라요. 공부도 않고 그냥 해요. 근데 가입한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라고. 절대 전문가가 아닌데, 은행 직원이 어떻게 전문가예요. 그냥 판매에 필요한 매뉴얼만 살짝 들은 거거든요. 가서 뭐 몇 시간 공부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미천이 얼마나 낫겠어요. 우리 실전 투자 클럽도 지금 1년 6개월 공부했지만, 뭐죠? 이거 실력이 얼마나 깊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죠. 주변 사람이 보면, 야, 너 실전 투자고 언제부터? 뭐 횟수로 한 지금 2년 돼가. 이야, 우리 엄청 전문가겠다. 이렇게 알지 않을까요? 창피하죠, 지금 속으로. 저 말하는 저 자체도 저도 창피해요. 제가 별로 많은 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이거 뭐 공부하고 책까지 쓰고 이런 거,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진짜 창피한 일일까. 근데 다른 사람 저를 전문가로 알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전문가라고 알 거예요. 이 가족들이 보면, 야, 그렇게도 열심히 했잖아. 엄마 그렇게 열심히 했고 이제 전문가 됐겠네? 생각했지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저희보다도 공부를 더 안 하고 파는 게 은행 직원이에요. 수준이 얼마나 떨어질까 생각해보면 조금. 네. 어제 들었는데요. 네. 어제 은행 주셨어요? 네, 어제 들었어요. 어제 펀드? 은행에. 그러니까 어제 펀드?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펀드를 드는 게, 저는 뭐 돈을 벌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슈퍼에서 약 파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슈퍼에 약 팔 때 약사들이 막 반대하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제 슈퍼에서는 뭐 얘기를 하죠. 비상약 이런 것만 판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비상약 팔다 보면 이제 조제약도 팔기 시작할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행도 아마 그 펀드를 팔 때, 그 내막은 제가 깊이 잘 모르겠지만, 야, 너희 전문성 있어? 우리도 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팔면 될 거예요. 아마
국가에서 증권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주식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증권회사가 있는데 은행에 그걸 허용해 줄 때는 뭔가 규제를 하지 않았을까요? 교육에 대한 규제도 하고 또 상품도 제한적으로 이것까지만 팔아.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보험회사도 또 변액보험이란 걸 예전에 팔았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잘 안 따져보고 다 듭니다. 보험 드는데 누가 뭐 상품 이거 이 수익률이 어떻고 어떤 그 주식을 사고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아마 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 제가 물어보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 제가 처음이래. 그래 나 길기도 길어서. 네 읽어보지도 않고 거의 그래서 아니고요. 제가 일단 두 가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손봉사 얘기하는 사람이 까탈스러워서 어떻게 가족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먼저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제주도에 유일했대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수익률이 어떻고 이걸 해지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설계사가 몰라서 설계사가 되게 피곤해가지고 제가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물어봤더니 본사 이제 제주 대리점 이제 지점장님 그래도 제가 잘하니까 지점장님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하고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변액보험에도 궁금했던 거를. 지점장님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본사에서 상품을 만든 친구가 2명 있는데 그 친구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 그 두 친구 그것도 제일 큰 보험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 S사. 그래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딱 2명이 있어요. 한 명이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그 변액보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 그 전문적인 깊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해지가 됐을 때 주식의 어떤 수익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었는데 본사에 만든 사람 2사람 정도만이 알고 있고요. 그걸 질문에 답변할 정도로 답변은 가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회사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지 자기도 가입을 안 했겠다는 그런 답변을 줘서 제가 좀 뭐라겠어요. 아니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면 지금 보험 가입, 변액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 속고 저기 했겠네요. 그 사람들도 속이지 않으려면 그걸 팔아야 되는데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못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읽어보고 가입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장치인 거죠. 마케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실 연구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변액보험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게 할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증권회사에서 변액보험 이제 주식과 관련된 거 파니까 자기네들로 팔고 싶은데 하도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규제는 많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한정돼 있고 그걸 알면 고객들이 가입을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눈을 가리고 이거를 가입하게 만들까 그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한테 돈 벌어줘 주는 걸 연구한 게 아니라 뭐 변액보험 그렇고요. 은행은 더욱더 그렇고요. 은행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가면 예금 하나 들면서 대출 하나 해주면서 팔 방법 생각해봐. 오히려 은행 직원들은 그걸 더 연구를 합니다. 야, 이거 상품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걸 공부하지 않아요. 교육할 때도 분명히 가입하라면 가입 안 할 건데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연구를 한 거죠. 아마 사업하신 분 다 그걸 연구할 겁니다. 이걸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팔게 할까? 그게 대출을 할 때 하나 끼워 팔면 좋겠네. 사람은 대출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험 펀드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일단 이거에 관심을 쏟게 만들면 그리고 은행 거래라든지 이런 예금하고 연계시켜서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목적에 어긋나서 일을 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건 기업도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뭐 이미 검증된 사례들이 아까 제가 변액보험 얘기 든 건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피해를 봐봤고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한번 때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했지만 면밀히 가면 사기라고 보기 좀 힘든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어야 하는데 거짓말 하지 않고 우리가 사인을 다 했어요. 읽어보지 않은 거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에서는 이제 뭐 또 쓰라고요. 그런 거 한번 터지면 정부는 꼭 해결책을 뭔가 내놔야 하는데 그게 설명이 가능한 해결책이죠. 어떤 설명이 가느냐? 문제가 터진 이유가 뭐야? 봤더니 고객들이 잘 안 읽어보고 해요. 그거를 내용이 많고 어려워서
또 보험회사나 은행에서는 그런 걸 하나 가입시키려면 잘 안 읽고 만들어야 돼. 네. 꼼꼼히 알면은 가입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게 하고 그냥 모르는 사이에 사인하게 만들었는데 정부가 딱 보니까 아 저게 문제네. 모르게 하고 사인하는 게 문제니까 다 읽어보고 사인하게 만들어.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다 보면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봐서 사인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것도 그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사실 눈 보면 가리고 아우.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동의. 읽었다. 아니 그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사인하는 건 더 바빠요. 더 못 읽는 거야. 그 사인하느라고 사인하는 게 더 많아졌어. 더 많아지니까 가면은 이렇게 만들어. 설명할 시간이 더 줄는 거죠. 뭐 가면 사인하는데 2, 30분 그 서류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그 직원은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가서 보면 너무 많아졌어요. 문제 터졌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거 다 읽어보고 확인해서 들었음 사인을 하니까 그 친구는 펀드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더 없는 거죠. 그 서류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고객은 가서 가입하려고 그러면 아니 가서 옛날에 한 5분이라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직원이 그래도 공부한 게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설명 들을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류 작업 보니까 빨리빨리 사인하세요. 이제 그것도 없어. 근데 이제 저는 경험한 걸 보면 그 옛날보다는 지금 훨씬 더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게 한 달 기간을 주잖아요. 사인하거나 네네네. 증서문자고 한 달 그치. 기간을 주잖아요. 해지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게 될 시간이 있으니까 다 읽어보고 다시 해지하면 되니까는 네. 이게 개선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근데 우리가 교육을 어려서부터 나는 그런 걸 왜 꼼꼼하게 사람들은 안 읽지가 항상 의문인 거예요. 왜 매뉴얼을 안 읽지 사람들은 그걸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것 같아. 그 그렇죠. 사람들 나무라기보다도. 네. 내가 이 매뉴얼 그에 대한 그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감각이 좀 무뎌요. 네. 계약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안 봐. 꼼꼼히 안 봐요. 그거는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람을 잘 믿는다. 나 너 믿어. 이 무슨 계약서야 우리가 하게. 우리 그 계약서 쓰다 보면 그러죠. 너 나 못 믿어? 이게 마음속에 뭐야 나 의심하는가 이 생각부터 딱 되게 들어요. 신기한 게 회사 계약서는 저는 꼼꼼히 보거든요. 네. 내 거는 잘 이상해. 좀 이상해. 하여튼 길어서 그런가? 그 계약서를 읽어보라는 장치가 분명히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발전되는 과정이긴 한데 이게 본질에는 사실은 그건 읽어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중요한 거지 네. 그 서류 작업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잘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돈도 그 분명히 모으는 목적을 항상 생각하면서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잘 잊어버려요. 내가 왜 돈을 모으지? 이걸 잘 잊어버리고 돈을 모으면 지금 그 목적을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를 갖다가 정말 달랐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뭐 배운 건 아닌데 저는 진짜 분명하게 목적을 해놓고 네. 잘 목적에 맞게 쓰느라고서는 돈을 못 모았어요. 한 번. 그래. 무슨 얘기 적금을 그 옛날부터 월급을 딱 받으면 본캐에다가 10개를 딱 나눠가지고 하고 적금은 5년 후에 누구의 뭐고 네. 10년 후에 뭐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맞춰 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잘 쓰고 있어. 목적에 맞게. 네. 잘 쓰다 보니까 모이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가- 목적에 맞게 모았어야 되는 거구나. 네, 그 돈을 모으는데 목적을 둔다면 통장을 만들 때 그 모으는 통장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아마 교수님은 모으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신 거죠. 쓰는 거예요. 네, 쓰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쓰는데 목적을 두신 분이 네, 거기에 잘 맞게 썼으면 만족스러우실 그건 거예요.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돈을 못 모았다고 해서 막 그게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얼굴이 편안하시잖아요.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온 사람 얼굴이 편안하지 않아요. 돈을 써놓고 그죠? 네. 목적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는 돈을 많이 모아서 뭐 10억, 20억, 100억 부자가 돼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목적에 맞게 쓰면 부자가 됐든 돈을 많이 모았든 아니든 간에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 제대로 쓰면 제대로 쓰면. 목적 말 맞게끔 네, 네. 쓰면